다음 두 번째, 수레의 속력이 클수록 나무도망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력, 그 다음에 속력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거리와 비례하는 것은 수레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수레의 속력의 제곱과 비례하는 게 뭐라고요?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속력과는 무슨 관계인데요? 여기 지금 2번에 아래쪽에 빨간색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4배, 9배가 됩니다.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력의 제곱을 했을 때는 속력의 제곱이 2배야.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이 3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이동거리는 똑같이 2배가 3배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헷갈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속력의 제곱과 이동거리가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뭡니까? 여기에서 수레의 운동에너지 뭡니까? 당연히 수레가 운동할 때 갖고 있는 에너지겠죠.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운동하는 그 자체를 측정이 안 돼서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이동거리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운동을 해서 나무도막을 밀쳤어요. 그렇죠? 그럼 그 나무도막은 무엇을 한 거야? 그렇죠. 나무도막은 움직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준 거야? 그렇죠. 수레가 해준 거예요.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어디로 갔다? 나무도막으로, 여기 나무도막으로 가게 됐더라. 그래서 나무도막에 무엇을 했다?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의 양이 커졌다. 그러면 수레의 운동에너지도 커진 거고, 그 다음에 일이 작다. 그러면 수레의 운동에너지도 당연히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상관관계를 잘 기억해서 아래에 이 정답을 잘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무엇에 비례한다?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정리를 할게요. 운동 에너지는요, 비례를 하게 됩니다. 무엇에 비례를 하게 되냐면 질량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 이거를 다르게 쓰면 속력 제곱 이렇게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너지가 뭐예요?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뭐야?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갖고 있는 그냥 에너지야. 움직이면 다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움직이다가 다른 물체를 부딪힌단 말이야. 그 부딪히게 되면 부딪힌 물체도 똑같이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는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 수레가 지금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에너지, 이거를 이렇게 적지 말고 선생님이 영어로 예쁘게 적어줄게요. K2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예요. 운동에너지를 누가 갖고 있다? 그렇죠. 수레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수레가 무엇에 부딪혔어요? 나무도막에 부딪혔습니다. 이 나무도막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나무도막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움직이는 만큼의 일을 해준다 이겁니다. 나무도막이 그걸 누가 시켜줬다? 그렇죠. 이 수레가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나무도막이 밀면서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인 다음 정지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누가 해줬다? 바로 수레가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 운동하는 수레가 가진 운동에너지는 나무도막을 이동시키는 무엇을 했다? 일로 전환이 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그렸던 이 그래프,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비례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질량 어디 있습니까? 질량. 자, 이렇게 볼까요? 질량은 지금 아래쪽에 X축에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더라? 커지게 되더라. 무슨 관계로? 비례관계로. 그 다음
속력의 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력의 뭐? 속력의 제곱이에요. 속력의 제곱.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비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속력의 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에너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이 운동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구합니까? 양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다시 운동에너지는 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여기에서 EK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K는 카이네틱 에너지, 카이네틱 운동 에너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2분의 1mv제곱, 2분의 1mv제곱. 다시 2분의 1mv제곱이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뭐? 2분의 1mv제곱. 2분의 1mv제곱이 뭐?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질량과 속력만 알게 되면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해서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운동 에너지 이용입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팀에 있는 야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세계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이 야구 선수도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타자 쪽으로 날아오는 이 야구공을 때려서 반대편으로 날리기 위해서 지금 방망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 휘두르는 이 운동 에너지가 이 타자 쪽으로 오는 야구공을 반대편으로 빡 날리게 하는 그러한 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것도 운동 에너지 이용의 첫 번째 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윈드서핑입니다. 윈드서핑. 지금 바람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 바람이 갖고 있는 바람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윈드서핑을 하고 있는 것도 운동 에너지 이용의 두 번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갖고 있는, 똑같이 앞에도 윈드서핑에서 얘기했지만 바람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위치 에너지는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직접 과학실에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 실험한 내용을 잘 보고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안타깝게 실험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 5개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과제 있는 거 잘 정리를 해서, 비록 우리가 실험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요.